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셨어요? 잘 만들어지던가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movies라고 할게요. 여기 파일 이름 확장자 빼버리고 movies까지만 해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만들어 보죠. pandas. read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서 여기서도 CSV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CSV 이용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네. CSV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파일 경로는 movies 파일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는데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러가 나죠. 그렇죠? 네. 자, 우선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아까 제가 파일을 보여드렸어요. 그죠? 파일은 세퍼레이터가 쉼표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겠다?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필요하겠다. 아까 파일 기억나시죠? 뭐였었는지. 세퍼레이터가 콜론 2개였었죠. 자, 그럼 이렇게만 하면 또 되나요? 일단은 에러는 없어요. 그죠? 워닝은 있는데 이거는 워닝이에요. 워닝이고 에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워닝의 해결 방법까지도 돼 있어요. 워닝의 해결 방법까지도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워닝도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있는 내용 보고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파이썬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 아무런 워닝 없이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죠. 보이는데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아니죠. 뭐가 문제죠? 여기서 문제는 아까 파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줄에 컬럼 이름이 있었나요? 아니면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나요?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줄이 컬럼 이름이 아니고 데이터였는데 read CSV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줄을 뭐라고 생각한다?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무비 아이디가 컬럼 이름이 되어버렸고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컬럼 이름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장르들의 이름이 뭐가 돼버렸다? 컬럼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무비스 컬. 그러니까 무비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 이렇게 만들까요? 컬럼 이름들. 컬 네임즈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가 무비 아이디죠. 무비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언더스코어를 쓸까요? 언더스코어 써서 무비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가 타이틀이었죠. 타이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르. 자, 근데 장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장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의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에 맞게끔 한번 컬럼 이름들을 만들어 볼게요. movie underscore id 타이틀 장르즈. 자, 일단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 밑에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 여기 한 가지를 더 주면 되죠. 무엇을 주시면 돼요? names에 movies 컬 names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제대로 만들어졌죠. 이제 movie id 타이틀 genres라고 되어 있고 1번 그 다음에 토이스토리 1995년 애니메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인포를 먼저 좀 볼까요? movies의 인포를 살펴보면 자, 영화는 모두 몇 개의 영화가 있을까요? 3,883개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0번부터 3,882번까지. 그렇죠?
무비 아이디에 널이 없어요. 그죠? 타이틀도 널이 없고요. 장르도 널이 없어요. 아이디는 0, 1, 2, 3, 4라고 1, 2, 3, 4라고 되어 있나요? 아이디는 1, 2, 3, 4라고 되어 있죠.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일반 그 정수들. 그 다음에 제목이나 장르는 당연히 문자 열이겠죠. 당연히 문자 열입니다. 네, 테일 끝에 쪽도 한번 볼게요. 무비스의 테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네, 이런 영화들이 있군요. 아마도 개봉 연도를 기준으로 정렬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고, 이쪽이 개봉 연도가 2995년이라고 되어 있고, 2000년도니까 개봉 연도로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탐색을 좀 해봤습니다. 요렇게만 일단은 살펴봤고요. 됐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무엇을 찾아보자라고 했죠?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느냐? 근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르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되죠. 맞아요? 애니메이션 장르의 영화는 몇 개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찾아보시면 돼요? 우선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 무슨 컬럼을 먼저 봐야 될까요? 장르스 컬럼을 봐야 되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우리 아까 겟마인더 할 때 했었던 방식이죠. 겟마인더 할 때 어떻게 했었죠? contain, str 먼저 사용하시고 contains, 메서드 이름은 contains예요. 이렇게 하시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결과를 뭐를 주죠? true, false를 줘요. 그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르스라고 하는 컬럼의 문자열에, 그죠?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란 뜻이고요. 포함되어 있으면 true,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 자, 이 true와 false, 불리언들의 배열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불리언 인덱싱을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무비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죠.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비스의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이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전체 몇 개가 있다고 보입니까? 105개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발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네요.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디즈니 영화죠. 그 다음에 구피 무비라고 하는 영화가 있네요. 구피, 스누피하고 구피하고 얘네들, 미키마우스 얘네들 있죠. 그죠? 이것도 디즈니 영화인 것 같고요. 검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Fun and Fancy Free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런 영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켓몬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군요. 디지몬도 있고요. 네. 영화는 전부 몇 개다? 애니메이션 전부 몇 개다? 105개가 있다. 105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됐나요? 네. 만약에 이거를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스 이렇게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랭스만 이거는 전체를 다 출력을 해보는 거고,
length만 animations의 length만 출력을 해보면 이제 105개다 라고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찾아보겠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거는 문서를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 판다스 데이터셋, 무비 렌즈 데이터셋의 문서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그 장르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영화 장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있죠. 무비스 데이터. 여기는 무비 아이디와 타이틀과 장르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르에는 액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칠드런스 이렇게 하면서 웨스턴까지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장르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키워드들, 여기 있는 이 몇 개의 키워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거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코미디라고 하는 장르와 그 다음에 로맨스라고 하는 장르, 이 두 개의 장르가 겹쳐져 있는 영화들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출력한 거에서 보시면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있었냐면 그럼피어 올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코미디와 로맨스가 합쳐져 있죠. 코미디와 드라마,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드라마 장르인데 코미디 영화고 로맨스 영화로는 분류가 안 돼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 코미디로만 분류가 되어 있고, 그럼 로맨틱 코미디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웃긴 얘기도 나오고, 그게 로맨틱 코미디, 로코라고 부르는 거죠. 로코. 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들을 찾아보겠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라고 하는 얘기는 장르 컬럼에 로맨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로맨스라고 되어 있죠. 로맨스와 그 다음에 코미디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들. 둘 다, 자, 이거는 and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and일까요? or일까요? 로맨스 and 코미디, or 로맨스 or 코미디? 로맨틱이면서 코미디인 거니까 and죠. and 맞습니다. and예요. 제가 여기서 원했던 거는 and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위쪽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찾았었던 이 여기에서 contains의 아규먼트로 로맨스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코미디 넘기고, 그 두 개를 and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하죠. 로맨틱 코미디스 이렇게 할까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비스에서 찾으시면 돼요. 무비스에서 찾으시면 되고, 로맨스 and 코미디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 and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and 두 번째. 로맨스다, 코미디다. 두 개가 and로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의 무슨 컬럼? 장르스 컬럼의 문자열이 어떻게 하고 있으면 contains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로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문자열은 제가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문서에서 장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키워드가 로맨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무비스
데이터 프레임에 장르스 컬럼에 문자열이 contains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코미디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여기 오타가 있었나 봐요. 코미디스. 네. 제가 오타를 만들어 버렸죠. 몇 개인가요? 204개. 애니메이션보다는 많죠. 애니메이션보다는 많죠. 그죠? 주로 코미디와 로맨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때로는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검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컨테인스를 검색을 하실 때 코미디, 로맨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 안 들어가요. 코미디랑 로맨스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드라마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렇게 묶어가지고 컨테인스를 쓴 게 아니라 로맨스와 코미디를 따로따로 컨테인스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and로 묶었던 거죠. 요런 게 들어갈까봐.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로맨틱 코미디들의 영화 개수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로맨틱 코미디스의 랭스를 출력해 보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로마틱이라고 했군요. 로맨틱. 여기서 오타를 냈군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로맨틱 코미디스, 여기도 로맨틱 코미디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4개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됐고요. 204개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혹시 뭐 알만한 영화 있으세요? 뭐 지금 10개밖에 보이진 않지만 클로리스라는 영화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알만한 영화가 별로 없네요. 저도. 혹시 영어 원제하고 또 우리나라 그 영화 제목으로 번역된 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저도 알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른 거를 더 출력해 보면 또 모르겠어요. 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자 이렇게 해서 로맨틱 코미디 장르가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어떤 장르의 영화가 많은가? 상위 10개, 하위 10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각화도 해보고 숫자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코미디는 몇 번 등장하느냐, 로맨스는 몇 번 등장하느냐, 드라마는 몇 번 등장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장르즈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가 한 개 이상의 장르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한 개 장르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2개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3개의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미디라고 하는 게 몇 번 등장하는지, 드라마라고 영화 전체의 개수가 3,800개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3,800개의 영화에 등장하는 장르의 개수가 3,800개는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아이디어를 좀. 밸류 카운트? 밸류 카운트를 어떻게 하겠다? 장르를 그냥 밸류 카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신가요? 무비스, 장르스, 여기에 점, 밸류 카운트?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드라마가 843번, 코미디가 521번, 호러가 178번, 코미디와 드라마가 162번, 코미디와 로맨스가 142번 이렇게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어느 3,800개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가 843번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코미디 드라마에서도 드라마가 등장하죠. 그럼 요거랑 요거 합치면 거의 드라마는 1,000번이 등장해요. 1,000번. 근데 여기 드라마 또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상위 몇 개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총 몇 번 등장하느냐. 여기서도 드라마가 등장하죠. 여기서도 드라마가 등장하죠. 여기서도 드라마가 등장해요. 그리고 중간에 점점점이 있는데 어디에 또 드라마가 더 있을지가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는 1,000번 이상이에요. 3,000개의 영화들 중에서 드라마에 속하는 영화들은 1,000개 이상이 있어요. 1,000개 이상. 이제 제가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코미디라고 하는 게 코미디가 521개의 영화가 있다? 아니에요. 코미디이면서 드라마인 것도 코미디인 거고 코미디이면서 로맨스인 것도 코미디예요. 액션이면서 코미디인 것도 코미디고요. 그죠? 네. 칠드런 영화이면서 코미디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코미디 영화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르가 더 많이 나올지는 각각 따로 다 분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아이디어 주실 수 있으신 분? 뭐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고, 데이터 프레임을 첫 번째 줄부터 쭉 다 읽어가요. 그죠? 첫 번째 줄에서 장르가 몇 개 나오죠? 장르가 3개가 나와요. 자,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둬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첫 번째 영화 딱 읽으면 이거를 끊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잖아요. 이 문자열을 끊어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여기 끊을 수 있는 세퍼레이터가 있잖아요. 이 파이프 기호가 장르들을 끊어낼 수 있는 세퍼레이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끊어가지고 이거를 문자열들을 끊어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칠드런, 코미디 이렇게 어펜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읽으면 또 이렇게 문자열이 나오겠죠. 이 문자열을 끊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어펜드할 수가 있냐면 어드벤처를 어펜드하고 칠드런스를 또 어펜드하고 이번에는 판타지를 어펜드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줄을 읽으면서 이번에는 이걸 자르면 요번엔 2개밖에 없네요. 요번에는 코미디하고 그 다음에 로맨스 요렇게 어펜드를 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데이터 프레임 끝날 때까지를 쭉 끝까지 반복을 하면 장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생기겠죠. 그 리스트에서 애니메이션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고 칠드런스는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고 코미디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세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제가 장르즈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려고 해요. 얘는 무엇이냐 하면 개별 영화 장르를 저장할 처음에는 비어있는 리스트예요. 그리고 반복을 해요. 자, 어떤 문자열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자열은 뭐냐? 무비스에서 무슨 컬럼만? 장르즈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씩 출력을 해볼까요? S를 너무나 많긴 하겠지만 자, 이런 문자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장르스에서 처음 한 개를 꺼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순서대로. 장르스에서 처음 뭐 코미디가 나올 수가 있고 호러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액션, 로맨스, 사이파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코미디,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얘를 문자열을 쪼개는 게 뭐였죠? 문자열을 쪼개는 게 함수 기억나세요? 스플릿 맞아요. 스플릿을 하실 때 스플릿을 하는 세퍼레이터가 있죠. 세퍼레이터. 그죠? 자, 여기서는 세퍼레이터를 뭘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볼까요? 이젠 뭐가 돼요? 배열이 되죠. 리스트가 되죠. 리스트. 문자열을 스플릿 쪼개게 되면 리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스트에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쪼갠 리스트를 그냥 넣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2차원 리스트가 돼버리죠. 그쵸? 그럼 2차원 리스트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1차원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펜드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장스에다가 어펜드가 아니라 익스텐드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펜드의 문제점은요. 장르즈를 출력을 해볼까요? 장르즈를 출력을 해보면 2차원 배열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긴 한데 좀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이 배열 리스트들의 리스트가 돼버리는 문제점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어펜드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 어펜드와 익스텐드 차이점 알려드렸죠. 익스텐드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역할? 컨캣네이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1차원 리스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다 출력하는 건 너무 많고요. 랭스만 출력을 할게요. 그래서 몇 개가 등장하냐 하면 6,408개의 장르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코미디가 6,400개 중에서는 코미디가 여러 번 등장하겠죠. 드라마도 여러 번 등장할 거고. 그렇죠?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서 하나씩 꺼내면 그건 문자열. 제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를 S라고 한 거예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 문자열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 그리고 그 쪼갠 걸 여기다 넣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판다스, 밸류, 카운트, 함수예요. 함수. 자, 이거 가능해요? 장르스, 점,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메서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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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왜요? 얘는 뭐니까? 얘는 리스트죠. 근데 value count는 누가 가지고 어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였죠? 판다스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리스트는 판다스의 자료형이 아니죠. 판다스의 자료형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시리즈이거나 데이터 프레임이면 value count를 쓸 수가 있어요. 시리즈면 value count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리즈가 아니에요. 리스트예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리스트를 방법은 뭐냐면 리스트를 시리즈로 바꿔놓고 그 시리즈에서 value count를 호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판다스에는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무엇을 남겨주시면 되냐면 values, array를 넘겨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array가 아니더라도 리스트를 넘겨도 가능해요. 볼까요? 여기에다가 장르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드라마가 몇 번? 6,400개의 장르들 중에서 드라마는 몇 번 등장했다? 1,600번. 코미디는 1,200번. 액션은 500번 등장했다라고 하는 시리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잘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장르 카운트 이렇게 해서 장르가 몇 번 등장하느냐라는 이름으로 장르 카운트 이렇게 하셔가지고 판다스.점 밸류 카운트 장르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출력을 해보시면 똑같은 내용 출력을 하겠죠. 똑같은 내용. 상위 10개는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로맨스, 호러, 어드벤처, 사이파이, 칠드런, 크라임, 워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5개만 보면 로맨스까지가 5개, 호러가 6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죠? 네.
하위 장르들을 보면 필름 느와르, 웨스턴, 판타지,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군요. 미스터리, 뮤지컬, 도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뭐 5개, 뭐 하위 5개,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우리가 시각화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되셨어요? 네. 10개, 이 영화들 중에서, 이 장르들 중에서 7개만 할까요? 장르 상위 7개. 7개만 해보죠. 장르 상위 7개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이거를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이거를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네들은 왼쪽에 있는 거는 뭐가 되죠? 이거 시리즈죠. 시리즈면 영화 장르 이름들이 뭘로 보이는 거죠? 인덱스죠. 타입 잘 아셔야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values예요. values.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예요. 시리즈 객체입니다. 시리즈 객체이고요. 그냥 시리즈 객체 그대로 놔두고서 시각화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시리즈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시리즈 그대로 놔두고 해볼까요? 시리즈 그대로 놔두고 해보면 우리 일단 7개 찾아야죠. 7개를 찾아야 되니까 탑 7이라고 할게요. 7 어떻게 하시면 되겠죠? 장르 카운트에서 장르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서 앞에서 몇 개 꺼내면 돼요? 앞에서 7개 꺼내면 돼요.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겠죠. 헤드 몇 개? 7개. 7개. 출력해보세요. 7개만 출력을 했죠. 위쪽에서 잘랐어요. 드라마, 코미디, 액션, 트릴러, 로맨스, 호러. 그렇죠. 이렇게 잘랐죠. 어드벤처까지 7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시각화는 쉬워요. SNS. 어떤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으세요? 막대. 그래요. 막대가 제일 좋아요. 바, 플롯. 바 플롯으로 할 거고요. 저는 Y축에다가 탑 7의 인덱스를 갖다 놓을 거예요. 인덱스를 갖다 놓을 거고, X축을 values로 그릴 거예요. X축을 탑 7의 values로 그릴 거예요. plt.show 가로막대를 그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가로막대. X축이 숫자가 된 거예요. 숫자. X축이 0번부터 1600번까지. 그 다음에 Y축이 인덱스, 장르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로막대가 오히려 세로막대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가로막대가 더 보기가 좋으실 거예요. 하위 7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위 7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거는 바텀 7이라고 할까요? 아까 장르 카운트에서 밑에서 뽑아내면 되죠. 밑에서 몇 개? 밑에서 7개. 바텀 7 출력해 보시면 네. 필름 느와르부터 도큐멘터리까지가 그 하위 7개 장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각화해 보시면 이렇게 SNS,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x축은 values, bottom 7의 values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y는 bottom 7의 index를 y축으로, 장르를 y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네, 이게 하위 7개 장르입니다. 상위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르 7개를 그려본 거고요. 드라마, 코미디, 액션, 스릴러, 로맨스 5개만 보면 요런 것들이 가장 많이 개봉하는 그런 영화들이고요. 그 다음에 필름 느와르, 웨스턴, 판타지, 애니메이션, 미스터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개봉하는 영화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 프레임에 나타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 인덱스가 영어 장르 이름이라 그랬죠. 인덱스를 없애버리는 게 뭐라 그랬죠? 인덱스를 없애버리는 게 전 시간에 했었죠. 기억나세요? 리셋 인덱스, 그죠? 그래서 장르 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냐면 장르 카운트, 이게 시리즈 이름이죠. 시리즈 이름에서 무엇을 호출하자? reset index를 호출하자. 그죠? 이렇게 해서 장르 카운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됐죠. 데이터 프레임이 됐고 인덱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컬럼 이름이 없어서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리셋 인덱스를 하실 때 아규먼트가 있죠. 아규먼트가 뭐가 있냐면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까요? 네임이 뭐냐면 컬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names라고 주면 그렇죠? 아까 names 맞죠? name인가요? name이군요. names가 아니라 name이네요. 여기다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앞에는 장르, 그 다음에 뒤에는 count 이렇게 할까요? 잠시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봐요. 죄송합니다. reset index name 레벨 잠깐만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군요. values. name은 values의 이름이고요. 그러면은 다른 게 더 있을 텐데. 레벨 draw. 요렇게밖에 못하게 잠깐만요. 요렇게밖에 안 되는군요. 요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럼 요렇게 해놓고요.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 이름 바꿔버리셔도 돼요. 이게 아마 제일 편할 거예요. 여기에 컬럼즈가 있고 이 컬럼즈를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될 거예요. 장르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장르 카운트
네, 이제는 들어갔죠. 예, 요게 아마 제일 리셋 인덱스를 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 이름을 바꿔버리면 돼요. 아, name equal count? 그러네요. 그런 게 있었군요. 네.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죠.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서 두 개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었죠. 하나는 가능한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서 뭐 장르를 X축, Y축, 그 다음에 count를 뭐 X축, Y축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놓고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롯 X축은 count, 그 다음에 Y축은 장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줘야죠. 네, 장르, count 데이터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lt.show 아마 전체 장르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 드라마부터 필름 누아르까지 전체 장르의 개수를 다 보여줄 겁니다. 네. 그래서 리셋 인덱스 이용하시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장르가 많이 보이고 어떤 장르가 적게 보이는지라고 하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는 제가 과제를 하나만 딱 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연도별 영화 개봉 숫자를 시각화해 보세요. 그 영화 제목들 뒤에 전부 다 영화가 개봉한 연도가 들어가 있어요. 영화가 개봉한 그 연도가 영화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하시면 연도별로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아마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연도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러면 연도별로 그룹 바이가 가능할 거고요. 연도별로 그룹 바이가 가능하면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를 카운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것. 이거는 아마 시계열 그래프가 제일 적당할 거예요. 라인 그래프가 아마 제일 적당할 겁니다. 요거를 해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한번 해보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네. 파일은 기타브에 올려드렸습니다. 파일은 기타브에 올려드렸고 질문 따로 없으세요? 네, 주말 됐죠? 네, 금요일 수업까지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수업까지가 끝났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과제를 요거 하나만 드리면 너무 섭섭하죠,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과제를 드렸으면 좋겠죠. 금요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과제를 하나 GitHub에 올려드렸어요. 26번 파일이 GitHub에 있습니다. GitHub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 건지가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주말 동안에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네. GitHub 보시면 제 GitHub 보시면 CSV 파일도 있고요. 아마 좀 깨져 보일 거예요.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한글이 깨져 보일 텐데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GitHub에 업로드를 안 해드렸나요? 네, GitHub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죄송합니다. 네. GitHub 보시면 26번 파일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26번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과제로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요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26번 파일에 있는 내용도 해보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세요?